할렐루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통합교육의 개념, 통합교육의 정의, 통합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와 현황에 대하여 강의하겠습니다. 통합교육의 개념과 정의입니다. 먼저 통합교육의 개념입니다. 통합교육의 개념에 앞서서 많이 여러 번 짚었습니다. 이번에는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좀 더 구체적으로 깊이 짚으면서 통합교육의 중요성을 새겨보겠습니다. 교사의 인식과 행정적 지원이 바탕이 됩니다. 교사의 인식은 통합교육과 일반 교육에 어떤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 통합교육과 일반 교육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시켜야 하는 것인지, 교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행정적 지원입니다. 이 행정적 지원은 법적 지원입니다. 복지, 그리고 교육, 법 이런 것입니다. 제일 먼저 물리적 통합이 통합교육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없으면 통합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공간, 함께 교육받는 장소, 함께 교육받는 시간, 이것들이 물리적 통합입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통합입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비장애 아동만 있는 일반 학급과 그 다음 거기에 또 포함시킨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교육, 이들의 교수를 적합하기 위해서 교사는 수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통합입니다. 일반 아동과 그리고 장애 아동이 서로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 속에서 어떻게 통합을 이루어져야 하는가, 요 아주 중요한 조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통합교육의 개념은 교사의 인식과 행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하여 물리적으로 통합되어야 하고 교육과정 통합되어야 되고 사회적으로도 서로 아동이 활동하면서 통합할 수 있는 교육, 이것이 통합교육의 개념입니다. 자, 통합교육의 문제점과 인식 개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장소만 통합합니다. 좀 더 깊이 아동의 교육적 욕구와 그 다음에 일반 아동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좀 더 고려되어야겠습니다. 장소만 통합하고 교육 내용은 여전히 분리하는 이런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 아동은 별 문제가 없는데 그 장애 아동은 아동의 결함에만 집중하게 될 뿐 교육과정, 사회적 통합 이런 것이 좀 어려워집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인식을 개선해야 하냐면 통합교육이라는 것은 일반 교육과정에 특수교육 대상자를 포함시킨 것이다. 그리고 장애 아동에 관한 교육적 책무에 관한 규칙이 삽입된 것이다. 이렇게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일반 교육 과정과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규칙이나 교육 과정을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한다, 이것이 아니라 일반 교육 과정 안에 포함시킨다는 것입니다.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차이를 인정하고 같은 일반 아동이라도 비장애 아동이라도 공부 잘하는 아이 있고 못하는 아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얘는 장애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차이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편견을 최소한 교사부터 먼저 감수하고 갖지 말고 그 다음에 누구라도 잠재 능력을 개발하는 것, 즉 가능성을 개발하는 것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몸이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뒤틀린 그런 장애 아동이라도 인권을 존중해주고 협조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상호작용하는데 참여시켜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모두 공동체의 한 부분이다, 한 지체다라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켜야 될 책무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통합된 사회 구성원으로서 아무리 청각장애든 시각장애든 통합된 사회 구성원으로서
일반적인 인격으로서 독립적 삶과 가장 일반적인 환경에서 독립적 삶과 그 다음에 적용 능력 이런 것을 배양할 수 있는 통합교육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나 통합교육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우리가 꼭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4가지 측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리적 환경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반 학급에 꼭 배치하여야만이 통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수학교에서 특수학급에 배치하면 그것은 일반 학급에 배치된 것만큼 통합교육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분리교육이죠. 그다음 적절한 자리에 배치됨으로써 주변 환경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학급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학급 환경의 보편적 설계의 원리를 가능한 한 많이 적용시켜야 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일반 학급에 배치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적절한 자리 배치된 주변 환경, 이거는 인적 환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환경을 말하면 좀 더 장애 아동이 출입이 용이하고 그 다음 또 활동을 하기 쉬운 용이한 이런 자리를 배치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자기가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역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스스로 훈련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두 팔이 없고 그 다음에 다리가 짧은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높은 데 있는 물건을 끄집어내려 할 때 형제들이 도와줍니다. 근데 그 부모가 절대로 도와주지 말라고 자기 스스로 그 방법을 터득할 수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는 그런 부모가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꼭 일반 학급에 배치하고 가장 일반적인 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지만 인적 환경에 대해서는 좀 고려해서 자리를 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수님이 있던 관리하는 교육기관에서 아침에 오기만 하면 계속 집에 갈 때까지 잠을 자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3월에 아이를 받았는데 음악 시간에도 졸고 체육 시간에도 체육이 안 되는 거예요. 졸고 어떤 현장 학습을 갈 때는 걸어가면서도 막 꾸벅거리고 밥 먹으면서도 졸고 왜 이렇게 많이 졸까 생각하고 그 환경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장애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동생이 박약 아이였습니다. 굉장히 정신적으로 지체된 그런 아이였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잠을 자지 않는 거예요. 약간 조금 장애 특성상 잠을 안 자는 그런 특성이 있는 아이를 몇몇 보았습니다.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소리를 지르고 이제 엄마가 못 키우겠다 할 정도로 가족이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동생 때문에 잠을 못 자니까 유치원에 와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그 짝지가 아주 날카롭고 예민한 그 짝지였습니다. 근데 계속 이 아이를 구박을 하는 게 너는 왜 자꾸 잠을 자니? 넌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자꾸 잠을 자는 넌 잠꾸러기야? 무슨 놀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 환경을 알고 나서부터 아주 그 아이 중에서도 복지정신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데 이름이 오뉴였습니다. 근데 그 오뉴라는 친구가 자리를 해주는데 너무 따뜻하게 잘 보살펴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자고 있으면 옷을 이렇게 덮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자고 있으면 대신 밥을 받아가지고 그 아이 앞에 갖다 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음이 열려서 졸업할 때까지 그 친구하고 너무 재밌게 준생을 했거든요. 예. 그것처럼 적절한 자리에 배치한다는 것은 물리적인 환경입니다. 예. 그리고 가장 보편적 설계의 원리. 이 아이는 못하니까 지금 수학 시간인데 수학을 할 것이 아니라 너는 그냥 사과에 색칠을 하는 거 곰 그리게 해 이러면서 다른 걸 준다든지 이런 거 말고 물론 수준의 차이는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계획된 교육계획 안에 적응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회적 포함인데요. 학습 동료들과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 특성에 얼마나 참여했느냐는 횟수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참여도입니다. 참여도가 얼마나 높은가 이것을 꼭 고려해야 합니다.
참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에 흥미가 있는지 전혀 관심 없이 시간만 제공하는, 그 다음에 장소만 제공하는 이런 것은 사회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육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과 함께 동료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동료관계 형성은 모든 학생들이 우리 반 친구야, 그리고 우리가 도와줘야 할 친구야, 우리와 같이 가야 할 친구야, 이런 동료관계를 형성해야 됩니다. 이제 교수님이 맡은 교육기관에서 기차 여행을 갔는데 그 친구가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관리가 잘 안 되니까 손에 기차표를 하나씩 다 지어줬습니다. 이때가 제법 그래도 한 10년 전입니다. 그때는 표가 있었으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인터넷으로 이제 이렇게 찍고 나가는 이런 거지만 표를 하나씩 다 지어줬는데 그 장애 아동이 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 반 학생들이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런 동료의식을 가지는지 저 아이가 표가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이제 선생님한테 물었습니다. 저 선생님이 표가 없으면 어쩌면 잡혀 있어야 된다고 어디 이렇게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전부 걱정이 돼서 기차에서 내릴 때까지 선생님 어떻게 해요? 선생님 어떻게? 네. 그래서 이제 원장 선생님한테 와서 원장 선생님이 형수리가 표가 없어졌어요. 못 갈지도 몰라요. 아주 걱정을 했어요. 그것처럼 그때 이제 제가 해결해줬죠. 동료 관계를 형성하는 이런 것을 모든 반 아이들이 다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도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서적 포함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정서적 유대관계를 본인이 느껴야 돼요. 교사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특수교육 대상자 아이가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통합의 시공간에서 규칙을 따르고 서로 존중하는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특혜만 받고 무조건 수혜만 받고 특별한 어떤 대우받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자기도 줄을 설 수 있어야 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청소도 같이 할 수 있어야 되고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공간에 따른 규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정서적 측면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학업적 포함입니다. 일반 학생과 함께 학습 활동에 참여하는 정도입니다. 그것은 체육 시간인데 잘 못하니까 너는 휠체어를 타야 되니까 하면서 이렇게 한쪽 옆에 앉아있게 한다든지 그러면 참여가 안 되겠지요. 비록 휠체어를 탔지만은 같이 하자. 이래서 또 누가 도와줄래? 이러면 유치원 학생들도 유아들도 초등학교 도와줍니다.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그래서 그게 교육과정과 방법론에서 교사는 연구를 해야 되고 수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학업적으로도 포함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똑같은 수학을 할지라도 수준의 차이는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부에서는 그 영유아들의 프로그램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생들에게는 누리교육과정을 주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아이들 아주 영아에 가까운 아이들에게는 표준 보육과정이라 해서 교육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특수교육 대상자 아이들에게도 특수교육과정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큰 틀을 볼 때 체육을 할 때도 부족하지만 꼴찌를 할 망정 참여하게 한다는 것. 그 다음에 또 수학을 할 때 잘하는 아이들은 뭐 곱하기 나누기 뭐 이런 거 하면 이 친구들은 뭐 수를 쓰기도조차 어려운 것 같으면 하나 둘 세 개를 한다든지 같은 것끼리 짝짓기를 한다든지 같은 것끼리 모으는 이 집합 분류를 시킨다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수학 시간에 수학을 하는 것입니다. 음악 시간에는 이렇게 막 몸이 빗대로 털어지고 이래서 이래서 노래가 잘 안 된다 해도 그래도 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특수교육 대상자 아동을 통합교육을 시킬 때에 학업적으로나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가장 일반적인 환경을 같이 공통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짝 학습이 있습니다. 공동체 생활에서 꼭 짝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함께 협동해서 할 수 있는 학습,
아무리 육체가 좀 못 따라갈지라도 때로는 청각에 장애가 있더라도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통합교육의 개념과 목표입니다. 통합교육의 개념과 목표 우리 교재 72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까지 똑같은 말을 여러 번 다 반복을 하면서 많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제 한 번만 읽어보셔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수용해야 됩니다. 어떤 아이는 너무 잘하고 또 어떤 아이는 음악을 잘하고 미술을 잘하고 같은 통합된 교실 안에 그러나 어떤 아이는 청각이 덜 발달되어 있고 또 어떤 아이는 이렇게 몸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뇌성마비를 가진 아이가 있고 이런 걸 전부 차이라고 개인적 독특한 특징이라고 보고 인정하고 수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분리를 하지 말고 같이 갈 수 있도록 그 다음 통합교육의 개념과 목표 우리는 그것을 수용할 때에 특혜를 줘서 성취도를 높이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대우가 아니라 평등성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환경에서도 평등성을 추구하고 교육에서도 평등성을 추구해야 됩니다. 절대로 부족하다고 해서 제외시키거나 그 다음에 그 아이에게만 또 너무 집중을 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평등하게 대하면서 우리가 같은 누리교육과정이라도 수준별 교육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수준 차이는 있을지언정 같은 과제 수행에 있어서는 일반 아동과 똑같이 본인이 해야 될 것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의 평등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제외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그 다음에 교육의 수월성을 보장해야 됩니다. 수월성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을 최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성을 개발하고 가능성을 찾아내고 그쪽으로 희망과 꿈을 심어주면서 자기가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통합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단 한 명의 구성원도 소외를 당한다든지 분리를 당한다든지 이런 것 없이 공동의 이익에 기여하기도 하고 또 공동체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기도 하게 하는 것이 통합교육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통합교육의 정의, 개념이나 정의나 거의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정의를 좀 더 실천에 가까운 의미로 생각하고 다시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말하는 통합교육이라는 것은 완전 통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영어로 말하면 integration, full integration, 그 다음 inclusion, full inclusion 이런 말들이 전부 다 통합교육, 그리고 포함교육, 포괄교육, 어떨 때는 포용이라고 단어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럴 때는 주로 이제 장애 아동에 대한 통합교육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근데 Full Inclusive Education 이 말은 모든 학생을 위한 일원화된 교육 공동체로서의 통합. 교수님은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반 교실에 일반 아동과 함께 특수교육 대상자 아이들을 포함시키는 것. 포함과 통합 두 가지의 의미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교재에 내용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근데 통합과 포함 이 두 가지를 요약할 때에 일반 아동과 장애 아동의 통합, 포함 이거는 일반 아동이 장애 아동과의 포함뿐만 아니라 일반 아동도 다양한 능력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하고 독특한 개성이 있을 수 있고 잠재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아동은 일반 아동과도 통합하고 장애 아동과도 통합할 수 있다. 그런 조금 더 폭넓은 의미로서 통합교육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합교육의 법적 정의입니다. 우리 특수교육의 모법이 특수교육진흥법입니다. 특수교육진흥법에서 통합교육의 그 법적 정의는요, 교육과정에 일시적으로 참여하여서 교육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학교 교육과정에 특수교육 대상자가
일시적으로 시간제로 간다든지 특별한 시간에는 간다든지 일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수교육진흥법은 특수교육의 모체법인데 이걸 좀 더 개선시키고 발전시킨 것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이런 법을 또 이제 발전시켰습니다. 예. 이름이 조금 다르지만 내용도 아주 효율적으로 좀 바꿨습니다. 그때는 통합교육이라는 것은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를 고려해서 좋은 거죠.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에 따라서 차별받지 않고 그 다음에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 그래서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에 고려되면은 아마 그 특수교육 대상자 아이들이 좀 더 용이하고 좀 더 많은 복지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통합교육의 학문적 정의입니다. 통합교육은 특수교육 대상자는 물론입니다. 근데 특수교육 대상자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을 교육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된 환경, 특수교육 대상자 그리고 일반 교육 대상자, 그 중에서도 특별히 잘하는 친구, 아주 그런 친구는 영재와 재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친구도 특수교육 대상자입니다. 근데 장애아동과는 다른 특수교육이 되겠죠. 그리고 어떤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개인적 특수성에 적합한 최상의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것이 학문적 정의입니다. 법적으로는 장애 유형, 그 다음 장애 정도 이런 것이 들어가지만 학문적으로 볼 때는 통합교육의 정의는 영재도, 재능아도, 그 다음에 일반 아동도, 그리고 장애아동도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개인적 특수성에 적합한 교육 서비스를 받는 것이 통합교육의 정의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일반 교육 과정에 특수 아동 교육을 이제 포함시킨 것이거든요. 근데 포함된 것이 일반 아동, 비장애 아동과 그다음에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그 재능을 가진 그런 아동과 통합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따라서 특수교육 대상자의 장애 정도와 유형에 따라서 배치된 아동과 통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학문적 정의, 통합교육의 학문적 정의의 아주 좋은 메리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장애 아동은 또 비장애 아동과 그 다음 교수활동, 사회적 활동에 통합될 수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합교육 이렇게 하면 지금은 장애아 지도를 하기 때문에 그 대상을 특수교육 대상자 아동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학문적으로 볼 때는 특별한 재능과 영재성을 가진 아동도 그게 적합한 최상의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통합교육입니다. 근데 이제 장애 아동을 통합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장애 아동을 통합해서 학급을 운영하다 보면은 인적 자원이 지금 우리나라로 봐서는 좀 더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재정적 지원도 굉장히 더 지원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힘듭니다. 제가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소만 이제 제공하고 시간만 제공하다가 완전하게 이렇게 특별한 그 교육적인 요구를 채워주지 못하고 보낼 때가 참 많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교실에 교사가 3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명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일반 교사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 특수교사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특수교육 대상자를 지원하는 보조교사가 한 명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참 이상적으로 될 것 같아요. 일반 교실에서 일반 교사 한 사람이 그냥 그 특수교육 대상자를 받아서 함께 통합교육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통합교육의 패러다임은 이런 문제를 고려해서 상당히 많이 변화가 되어 왔습니다. 자, 그 패러다임의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아주 이제 장애에 대한 인식이 참 미비할 때였습니다. 오히려 장애가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부끄러운 조건이 될 정도로 참 장애 인식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때에도 교육적으로는 그래도 장애인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자. 예, 뭐 이러면서 예, 그 내용은 있었습니다. 그 장애인들이 생활, 네, 일상생활, 그리고 어떤 사회적 기회, 그리고 개인 인격으로서 자유, 권리 이런 것들을 최대한 일반적인 교육 환경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원칙으로 아주 정상아이들과 함께 같이 가장 최대한 일반적인 교육 환경에서 그런 생활의 기회와 자유와 권리를 제공받도록 해주자. 정상아이들과 정상인들과 똑같이 제공받도록 해주자. 그냥 이 정도에 그쳤습니다. 근데 어떤 그 뭐 장애 유형이나 정도를 전혀 고려 없이 일단 예. 그리고 탈시설화가 그 다음에 이어졌습니다. 근데 이런 그 첫 번째의 그 정상화의 원리, 가장 정상적인 환경을 제공받게 해주자는 이 원리가 있을 때는 그나마 그래도 이제 그 가족들이 좀 힘드니까 수용시설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수님이 어릴 때입니다. 이 시절은. 예. 이때는 이것을 그냥 어떤 발달지체라든지 정신지체라든지 이런 식으로 안 보고 정신병 환자로 보는 그런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의 수용소에 그냥 아주 감금하다시피 하는 이런 참 비참한 얼마든지 치료를 하거나 그 심리치료를 하거나 이렇게 통합교육을 통해서 좀 그 일반적인 환경에서 살아볼 수 있도록 이러면 좀 더 나아질 건데 그들끼리만 모아놓는 그 특수학교도 아니고 그냥 대규모 수용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나다 보니까 너무나도 비교육적인 환경이고 그 다음에 또 시설도 열악하고 국가적으로 지원도 안 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문가들이 많이 소리를 외쳤습니다. 가족에게로 보내자. 그리고 이렇게 대규모 수용하는 시설이 아니라 치료시설, 교육시설로 하자. 그래서 지역사회 시설로 특수교육기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아주 미비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변했냐면 최소 제한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비장애인들을 격리시키는 그런 환경적으로 그리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환경을 분리시키지 말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로는 포함 및 포용적 통합.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교육과정에 있어서 따로 일반 교육과정 따로 특수교육과정 따로 하지 말고 일반 교육과정에 특수교육과정을 포함시켜 하나 더 포함시켜 가지고 그것을 주류화시키자. 이것을 주된 교육과정으로 하면서 일반 교육과정에 포용적으로 최소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포함시키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위에 그 최소 제한 환경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환경을 최소한 제한시키는 것을 최소한하자. 제한시키는 것을 최소로 줄이자. 이 말이고 주류화에서 최소 제한이라는 것은 교육과정의 제한을 최소화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일반 교육 주도. 기존 학교 체제를 바꿔가지고 기존 일반 학교에 특수학과를 만들자. 또 기존 일반 학급에 구별 없는 교육으로 모든 아동에게 적절한 교육 서비스를 주자. 이제 이것이 이제 오늘날 많이 우리 통합교육에 많이 근접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 통합을 이제 지금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장애 유형이나 장애 정도를 초월해서 한 포함된 포용적인 통합교육을 하자 이 말입니다. 근데 장애 유형이나 정도를 초월해서 포함한다는 것은 모든 장애 아동을 전부 다 포함시키자. 이제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은 교육 현장에 있어봤기 때문에 완전 통합의 문제점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통합의 문제점을 보완하지 않은 이상은 이 완전 통합은 일반 아동에게도 통합교육의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장애 아동에게도 완전 통합은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물리적, 인적 물리적, 그 다음에 지원 확대, 개선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 패러다임의 변화에 있어서 우리는 옛날처럼 절대로 그렇게 돌아가는 일 없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많이 완전 통합도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이걸 조금 더 보완해서 완전 통합 중에서도 굉장히 수월성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통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